땅순이 땅돌이들. 여기는 땅수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특약 7가지. 왜 필요한지부터 실제 문장 예시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질문으로 걸렀다면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말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확한 문장으로 써 넣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특약은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문장으로 정확히 써서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특약입니다. 오늘은 실제 계약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7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따로 고칠 필요 없이 그냥 복사해서 바로 써도 되게 정리해 드립니다. 특약은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어떤 위험을 막을 건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언제까지 안 하면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안 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적어 놓는데 정작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단순히 해주겠다는 표현만으로는 특약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책임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해준다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날짜나 시점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지까지 써 있어야 그게 진짜 특약입니다. 아, 말만 있으면 소용없군요. 계약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는 결국 문장으로 책임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약 첫 번째는 말소입니다. 초보 투자자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순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잔금 치르면 말소해줄게요. 이 말은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시이행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즉, 돈은 먼저 나가고 말소는 나중에 하겠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3단어. 동시, 유보, 확인. 특약 문장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권리를 말소하고 말소 서류를 동시에 교부한다. 그리고 반드시 한 줄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매수인은 말소 확인 전까지 잔금을 유보할 수 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책임 조항까지 명시하면 매우 좋습니다.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이 3줄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 잔금은 나갔는데 등기에는 빚이 남는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 아니면요? 보류입니다. 돈은 확인 후에 지급해야 안전합니다. 특약 두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단순히 비워줄게요라는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날짜와 상태로 명확하게 잠가야 합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공실 상태인지. 둘째, 언제까지인지. 셋째, 지연되면 얼마를 물 것인지. 넷째, 확인 전까지 잔금을 유보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적습니다. 잔금일 몇 시까지 공실로 인도하며 열쇠, 출입카드,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기한 내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얼마씩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 인도 완료 전까지 매수인은 잔금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명도와 관련된 분쟁은 매도인이 책임진다. 이 문장들이 들어가야 인도가 계약 안에서 통제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인도가 애매한데도 좋은 매물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시간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나, 인도가 흐리면 보류입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잔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약 3번째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괜찮겠지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은 3가지. 첫째, 현황을 정확히 고지하고 계약서 사본 일체를 교부받는 것. 둘째, 허위 고지일 경우 계약 해제와 비용 배상 조항을 넣는 것. 셋째, 보증금 정산 방식을 명확히 선택하고 잔금에서 정리하는 것. 예를 들어 이렇게 문장으로 남깁니다. 매도인은 임차인 보증금,
월세 만기일, 전입 및 확정일자 현황을 사실대로 고지한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발생한 비용을 배상한다.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할지 매도인이 잔금 전 반환할지 명확히 선택하여 잔금에서 정산한다. 이 문장이 들어가야 임대차가 계약 안에서 통제됩니다. 임대차가 흐리다는 건 보증금, 전입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현장 질문 20문에서도 보류 사유였죠. 계약서에서도 똑같이 문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대차는 말로 넘기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문장으로 묶어야 안전합니다. 특약 네 번째는 신탁입니다. 신탁 물건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은 단 하나, 수탁자의 서면 동의가 계약 효력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신탁 부동산일 경우 수탁자의 서면 동의와 관련 서류가 갖춰져야 비로소 계약이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반드시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금액은 전액 반환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확인이 아니라 조건을 걸어두는 게 핵심입니다. 특약 다섯 번째는 대장 불일치 미등기입니다.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보증 문장이 핵심입니다. 매도인이 다음을 보증하도록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등기부, 건축물 대장, 실제 현황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불일치나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급한 금액은 전액 반환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한다. 적법화가 필요한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고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한다.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정말 문제 없다면 왜 보증 문장을 넣는 것을 부담스러워할까요? 보증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리스크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판단이 단순합니다.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류입니다. 특약 여섯 번째는 하자입니다. 하자는 있다, 없다, 말로 끝내면 안 됩니다. 구두 설명은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지 의무.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하자를 명확히 밝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결로, 균열 같은 주요 하자는 반드시 고지하도록 문장에 넣어야 합니다. 둘째, 발견 시 조치 방법. 만약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미고지하자 발견 시 매도인이 보수하거나 실비를 부담한다. 보수 완료 전까지 잔금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감정 싸움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약 일곱 번째는 묶음입니다. 측량, 인허가, 정산을 함께 다룹니다. 왜 묶을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 미리 끊어야 합니다. 측량은 잔금 전에 경계 측량을 하고 면적 차이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대금 조정이나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야 땅이 생각보다 작다는 상황에서 그냥 떠안게 되지 않게 됩니다. 인허가 사전 검토 결과가 부적합이면 일정 기간 내 무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합니다. 해보면 되겠죠는 계약이 아닙니다. 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지 조건으로 잠가야 합니다. 정산 세금, 관리비, 공과금 체납은 잔금일까지 완납하고 정산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해드릴게요라는 말이 나오면 이미 위험 신호. 정산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잔금 전에 끝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측량, 인허가, 정산은 전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돈입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그 돈은 결국 내가 지불하게 됩니다. 내용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류입니다.
특약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계약 상황에 맞는 한 줄입니다. 상황에 맞는 문장 하나가 나중에 분쟁을 막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특약은 괜히 많이 넣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보자가 가장 많이 당하는 사고 지점을 미리 짚어서 말이 아니라 계약서 문장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게 쓰는 것. 그리고 그 한 줄이 내 돈을 지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편은 서류 3장 없으면 계약 스톱 서류편으로 이어갈게요. 구독해두시면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어요.